FDA가 이제 신약 승인을 해주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 의약품들 중에 50%가 바이오 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요. 합성 의약품보다 시장이 클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목을 해야 되고,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23년도에 102억 달러인데 26년도에 무려 340억 달러로 연평균 무려 44% 성장할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 네. 매일같이 느껴지는 지식 갈증, 오늘도 경제살롱에서 지식 한 잔 채우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행자 배우 박재민입니다. 요즘 주식창 열기가 조금 좀 손이 벌벌벌 떨리지 않나요? 어제와 또 다르고 내일 예상이 또 들어맞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실 전문가죠. 블리블리 연블리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최근 주식 시장이 글로벌 주식 시장이라고 하면 사실 뭐 인도나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이 최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정말 여전히 뜨겁다라고 했다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갔어요. 이거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뭐 이게 주가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작년부터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오른 그러니까 이제 갖고 계신 분들도 이제 언젠간 조정은 나올 텐데. 그렇지. 그 조정이 지금은 아니길 바라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다들 알죠. 영원한 상승은 없어요. 근데 그게 뭔가 계기가 생겨 빠지긴 하거든요. 주가라는 게. 근데 공교롭게 저는 이제 그 대선 기조가 갑자기 좀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이든 후보 사퇴하고. 근데 그런 것은 일단은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정상 경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죠. 예측이 안 되죠. 갑자기 뭐 트럼프가 피격당하기를 않나. 거기다 이제 바이든 사태까지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좀 그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도대체 누가 될 건가. 그렇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니까 좀 주가 또 많이 올랐으니까 좀 약간 현금 해놓자. 그 심리가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AI에 대한 좀 의구심이 또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얘기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새로운 뉴스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계속 있었어요. 이런 평은. AI 진짜 돈 버는 거 맞냐. 이거 꾸준히 없이 그 이의 제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AI 특집을 다룰 때도 아마 이 얘기 했을걸요. 근데 그때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올랐고 계속 오르고 이걸 있었죠. 무시하면서 계속 갔어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달라진 건 없는데 시장 참가자들의 생각은 이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AI가 지금 반도체 회사들은 돈을 많이 벌어주는데 이걸 알파벳이나 메타가 이용해서 돈을 벌어줄 거 그래 좀 참아보자. 이런 심리인데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딱 알파벳이 하고 나는데 나 이제 못 참겠다.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AI 투자는 계속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계속 하는데 주주들은 이제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야 AI 투자 때문에 수익성이 안 좋아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의 입장에서 이러다가 배당 줄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 도대체 언제 돈 버냐?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답을 지금 못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불확실한 상황까지 겹친 상황에서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맞아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또 빌미가 돼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그래 실적 시즌 또 8월에 어차피 휴가도 좀 가야 되고 또 9월 TV 토론까지 좀 시간 남아 있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8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기왕 이럴 거면 어차피 이미 많이 올랐는데 난 좀 실난다. 그렇지. 수익이 났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제 갑자기 매도 자금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 봤더니 그때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죠. 그 중소형주로 좀 옮겨가는 것 같다 뭔가 그랬잖아요. 빅테크에서. 그렇죠. 근데 그때는 아니었는데 이번 주에 실제로 이제 그런 게 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으로 옮겨가는 자금도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AI 대안으로 바이오를 보자 차라리. 방어주 성격.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쨌든 뭔가 억울할 수도 있지만 딱히 악재 나온 건 사실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이건 수급적인 이슈인데 엔화가 요새 굉장히 강해요. 그죠? 엔화 강해졌죠. 봤어요. 그 우리나라 이제 원엔 환율도 예전에 얼마였죠? 그 100엔당 850원까지 800원대까지 떨어졌죠. 그렇다가 최근에 거의 900원 근처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엔화가 강해진 건데 엔화가 이제 강해지면서 사실 좀 미국 빅테크가 빠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엔화가 너무 약하니까 엔화 약세에 계속 베팅을 한 거예요. 투기 세력들이. 그죠? 엔화가 약해지면 돈 벌 방법은 엔화를 매도 치면 돼요. 공매도처럼. 그럼 엔화 떨어지면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엔화를 매도 쳤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바닥을 찍고 갑자기 오르기 시작해. 트럼프는 달러 약세인데. 그리고 금리 인하를 원해요. 그럼 뭐죠?
달러가 약해지는 쪽에 베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뭐죠? 엔화는 반대로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엔화에 있는 자금들이 또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엔화 매도 쳤던 데가 네네네. 엔화 이거 강해지게 생겼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미국도 거의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100% 가깝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일본은 반대로 금리 인상할 일밖에 없어요 이제. 맞아요. 예. 그러면 엔화는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투기 세력들이 급하게 공매도 쳤던 거를 다시 매수하기 시작해요. 아, 회수를 그럼 이제 하면서. 엔화가 강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에 반대급부로 빅테크를 좀 사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네. 자금이 역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돈들을 이제 빼야 네, 되는 거구나. 엔화 사는 것도. 그런 시각도 있어요. 일부. 그래서 그러네요. 엔비디아가 좋은 건 아는데 끝도 없이 갔잖아요. 네, 빅테크가. 네. 근데 너무 심할 정도로 갔죠. 다른 건 가지도 않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엔화 공매도 이제 이런 부분과 좀 이게 같이 맞물려 있다. 근데 이게 반대가 돼 버리니까 빅테크 팔고 엔화로 돈이 들어가기 네.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복잡하죠. 이 금융시장이라는 게 그렇죠. 한두 가지는 아니에요. 근데 네. 이런 게 공교롭게 지난주에 다 잡힌 비슷한 거예요. 시기에 다 맞물려서.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폭락하고 네. 막 테슬라도 하루에 막 12% 어우, 빠지지 깜짝 않나요? 놀랐어요. 네. 근데 대신에 그 엔화는 급등하기 시작하고 네, 네. 예, 그리고 다른 회사들 주가는 또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도 음. 나오면서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그 지난 한 주는 뭐 이게 도대체 왜 빠지지? 그렇죠. 알파벳 실적 좋대는데 네. 왜 빠지지? 뭐가 문제지? 음. 그래서 좀 굉장히 헷갈렸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M7이라고 하죠. 미국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 대장주 네. 7개들, 맥니피선트 7개 주, 이제 엔비디아가 대장주 격인데 갑자기 빠지면서 진짜로 와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덩달아 우리나라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관련된 업종들이 막 출렁였던 한 주였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불안함은 계속 예측을 했었고 네. 이사님께서 그리고 IT 열풍, AI 열풍이 결국은 또 너무 과열된 부분이 있다. 아마 차익 실현을 위해서 좀 숨고르기가 들어갔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이오주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네. 있고 최근에 제가 그런 기사를 봤어요.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가 되건 트럼프 후보가 되건 이제는 바이든 후보가 사퇴하고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되건 누가 돼도 상관없이 바이오주는 괜찮을 거다. 네. 이런 분석까지 나오더라고요. 이 흐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예, 사실 이제 미국과 그 우리나라의 좀 최근에 바이오도 좀 약간은 좀 다른 건 뭐냐면 그 저번에 한번 비만 치료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가 AI랑 같이 가요. 항상 보면. 아. 그래서 왜냐면 이제 작년부터 엔비디아랑 일라이릴리, 노모던디스크 같이 급등하기 네, 시작을 했죠. 네. 근데 최근에 바이오에서도 그들은 빠집니다. 오. 비만 치료제는 급락을 했어요. 오히려 일라이릴리랑. 근데 이제 물론 경쟁 제품 그 먹는 치료제 있죠. 네네네. 먹는 비만 치료제 지금 그 바이킹 테라피틱스라는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 회사 주가가 요새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경구용으로 임상 3상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근데 이제 탔구나. 왜냐하면 그 기존 제품은 주사제죠. 주사죠. 먹는 게 훨씬 낫잖아요. 편하지. 그러니까 이제 경쟁 제품이 들어오니까. 네, 근데 네. 거기에 또 이게 아무튼 비만 치료제는 미국에서도 AI랑 많이 엮어요. 네, 왜냐하면 두 개의 주도주로 많이 봤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빠지니까 음. 또 여기서도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랬는데 다만 이런 비만 치료제 대장주들 빼고는 오히려 헬스케어는 또 좋아요. 오, 미국에서도 분위기가. 네, 네. 방어주로도 좀 인식이 되고 그 금리 그때 설명드렸지만 금리랑 반대로 간다 그랬잖아요. 네, 네. 금리가 내려가니까 맞아요. 바이오가 좀 올라가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음. 또 거기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바이오가 괜찮습니다. 분위기가. 네, 예, 네. 최근 한 2, 3주간 좋았던 이유가 일단 이제 그 국내 시총 1위 바이오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깜짝 실적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네, 굉장히 좀 실적이 잘 기사 나왔고 많이 떴죠. 그리고 어쨌든 증시 안 좋을 때 항상 대피하는 창구로 또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제약주로 좀 많이 방어 성격으로 가기도 하고 네. 코스닥 바이오 1위가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이죠. 여기가 시총 15조까지 지금 돌파를 와. 해버렸어요. 물론 이제 돌파했다 좀 빠지긴 했는데 네.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1등이잖아요. 부동에 네, 네.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오, 많이 수지가 좁혀졌어요. 바뀔 수도 있겠군요. 네, 바뀔 가능성도 있고 근데 굉장히 좁혀졌. 이 얘기는 뭐죠? 바이오가 지금 어쨌든 지금 국내 증시에서 그동안 2, 3년간 완전히 왕따당했거든요. 그럼요. 근데 2차 전지에도 밀리고 완전 여기저기 밀리고, 밀렸었죠. 근데 다시 옛날에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공격을 좀 하고 있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히 좀 저는 견조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무섭게 몇 주 동안 치고 올라가다가 한 아, 목요일쯤에 네, 한번 맞아, 크게 한 좀 방에 폭락을 빠졌어요. 하고 또 뭐 금요일에는 어쨌거나 좀 회복하는 네. 모양새였는데 바이오주
그럼 바이오 산업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비만 치료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정말 다양한 산업인데 그래서 이번 주는 바이오 산업 2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이오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고 또 무엇보다도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주로 저희가 신약 위주로 네. 알아봤었거든요. 이번 주는 어떤 주제, 바이오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혹시 그 바이오 시밀러라고 들어보셨어요? 바이오 여기에 힌트가 있는데 이 단어에 바이오 시뮬러? 시밀러. 시밀러? 시밀러가 시뮬러도 아니고 시밀러? 시밀러. 시밀러? 바이오랑 비슷한 맞아요. 건데 시밀러가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네네네네. 네, 맞아요. 바이오가 그러니까 아닌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이에요. 복제. 복제약. 아, 근데 거기에 힌트가 있는 게 네. 완벽히 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비슷하게 복제한다. 그러니까 그 재민 씨의 단백질하고 세포를 네. 어떻게 완벽하게 복제를 해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른데. 네네네네. 근데 합성 의약품이라고 어. 이렇게 화학 공식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건 그냥 그대로 베끼면 되죠. 그대로 뭐 1 더하기 1은 2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근데 사람의 세포나 단백질은 이제 복사하기가 안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제조 공정이 다 달라요. 근데 성능은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존의 신약과 똑같은 성능은 내는데 복제가 불가능해요, 사실. 그래서 바이오 그러니까 비슷하다. 네네. 그래서 이름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고. 아.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한번 좀 이제 설명하려고 네. 한번 좀 자료를 준비해봤어요. 와, 이게 지금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네. 어려운데 어쨌거나 똑같은 성능을 내는 약이 출시가 되지만 사실 이게 지금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굳이 콘텐츠 치면 저작권처럼 네, 이제 달라요. 이게 네. IP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슷하게 복제를 해서 비슷한 약을 제조해낸다. 네. 이런 산업을 지금 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아스피린 있잖아요. 아스피린, 자료를 네. 한번 준비해봤는데 이게 아스피린에 이렇게 만드는 제조 이게 공식이래요. 저렇게 돼 있어요. 근데 네네. 저걸 그대로 따다가 그냥 복사하면 돼요. 네. 그럼 만들면 또 아스피린 똑같이 나오는 네, 거죠. 네.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합성 의약품.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그 이렇게 약국 같은 데 가면 뭐 알약 같은 것도 이렇게 사 먹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스피린인데 그냥 정해진 공식대로 그대로 똑같이 제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아스피린은 참고로 연매출 한 1조 원 정도 되는데 많이들 뭐 복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또 인류를 구한 약 중에 하나죠. 네. 근데 합성 의약품의 복제약을 우리가 이름을 제네릭이라 그래요. 근데 이건 뭐냐면 똑같이 복제가 가능해요. 그냥. 네네. 그냥 완전히 똑같아요. 공식처럼 네, 그냥 그대로 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통 제네릭 의약품이다 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근데 바이오 의약품은 좀 달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있는데 네. 단백질이나 이 세포를 원료로 해서 제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식이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공식이 따로 없어요. 단백질은 사실 다 다르잖아요. 네,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제조사마다 다 만드는 게 달라요. 특유의 단백질과 특유의 네. 세포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원재료. 근데 결국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건 똑같아요. 가는데 합성 의약품은 이 사람 그러니까 앞에 차를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아예 속도까지 다. 네. 근데 결국 부산만 가면 돼요. 그렇죠. 바이오 시밀러 약간 예를 들면 그런 느낌이에요. 가는 목적지는 똑같은데 가는 방법 자체가 좀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직행이 있으면 네. 이것도 뭐 경유를 여기 해서 뭐 가고 약간 저기 뭐 국도 가서 좀 쉬었다가 그렇죠. 환승도 하고 네. 또 어디 들르고 식사하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복제 약품이에요. 이것도 복제약의 한 주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라고 그렇군요. 이름을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거고. 네. 근데 바이오 의약품 신약이 미국에서 22년도에 FDA가 이제 신약 승인을 해주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 의약품들 중에 50%가 바이오 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요. 합성 의약품보다 시장이 클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목을 해야 되고 다만 완벽하게 복제가 좀 불가능하다. 그만큼 그래서 이 복제약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바이오시밀러. 그래서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의약품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이 옆에 있는 그 휴미라라는 제품인데 휴미라. 이게 이제 면역 질환. 우리 몸속에 만약에 면역 세포가 작용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곧바로 병 걸리는 네, 거죠. 병 너무나 쉽게 걸리잖아요. 네. 근데 우리 몸은 면역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보는 세포 들어오면 거부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도 처음 들어오는 약이 들어오잖아요. 몸이 거부 반응을 해요. 네, 네. 약효가 없어요. 네, 네. 자주 먹다 보면 약효가 생겨요. 그렇군요. 왜냐면 이제 얘가 이거 뭐야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거니까 거부 반응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면역 세포가 활성화돼야 네. 건강한데 면역 세포가 활성화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이제 몸에
이제 치명타가 좀 가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면역 세포가 이게 작동을 안 하면요 정상 세포도 암세포로 타겟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 세포들 막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면역 작용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휴미라라는 제품이 이제 그런 걸 치료해 주는 제품인데 연간 매출이 아까 제가 아스피린이 1조라 그랬죠. 여기 27조입니다. 오! 27조짜리예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아스피린의 27배. 네, 예, 그만큼 시장이 커요. 와. 굉장히 그만큼 또 비싸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만들 수가 없는 제품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뭐 자가 면역 질환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아토피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면역 질환을 광범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 이건 정말 좀 놀라운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전 이게 좀 궁금한 건데 바이오시밀러가 이전에는 없던 시장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이 시밀러가 있었죠. 예전부터. 있었는데. 예,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점점 이게 복제약은 뭐냐면 이제 만약에 재민 씨가 제약회사를 창업을 해서 신제품을 하나 딱 내놨어요. 누구도 못 만든 거. 그럼 그거 보호해줘요. 특허 보호해줘요. 그렇죠, 특허죠. 근데 특허가 영원히 보장 안 돼요. 언젠가 풀려요. 네네네. 근데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게 아주 매출이 큰 바이오 의약품 휴미라 있죠. 네네. 요게 작년에 풀렸어요, 특허가. 그럼 뭐죠? 복제약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나 복제를. 그래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작년에 9개나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없었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왜? 네네네. 특허 보호되니까. 네네네. 근데 작년에 풀리니까. 그러면 이걸 준비하고 있던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은 네.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특허 풀리기를.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럼 저 궁금한 게 특허가 풀렸으면 이걸 만드는 제조 과정을 똑같이 복사해서 붙일 수 있는 권리도 생기는 그런 게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는 이 회사가 알아서 만들어야죠. 그래서 특허는 풀렸으니까 너네가 비슷한 약효를 내는 걸 얼마든지 만들어 봐. 그러면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갖고 간 걸 받아야 되는 시점이 된 거군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좀 저는 이제 열린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오리지널 신약들의 특허가 어쨌거나 만료가 되기만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뭐 혹시 뭐 그런 지금 시점이 좀 다가오고 있나요? 다가오고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신약들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바이오시밀러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미리 승인도 받아놨어요. 그렇지. 출시를 못해. 출시만 못하는 거구나. 왜냐면 특허가 있으니까 끝나야 되니까. 다른 회사가. 그렇구나. 근데 그 특허 보호 안 되면 누가 신약 만들어요? 맞아요. 만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약 특허 만료가 제일 중요해요. 바이오시밀러 봤을 때 이 제품들이 언제 특허가 끝나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근데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23년도에 102억 달러인데 26년도에 무려 340억 달러로 연평균 무려 44%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아까 요 제품 있죠,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9종이 출시됐다 그랬죠.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작년에 나왔는데 바이오시밀러를 아직은 채택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지난해 휴미라가 그래도 점유율이 90%였어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는 휴미라를 의사들이 쓴다는 처방해 준 거죠. 거예요. 근데 올해 지금 상반기 봤더니 점유율이 60% 떨어졌어요. 이제 다른 약들의 효능과 효과에 대해서 좀 이제 의사들이 생겼구나. 나머지 4개는 바이오시밀러 채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가 처방해야 이거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특허가 풀리니까 오리지널 신약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구나. 근데 이 왼쪽에 보시면 이게 앞으로 나오게 될 특허 만료 제품들이에요. 이게 보면 매출액이요. 어떤 건 10조가 넘어가는 것도 있어. 스텔라라 면역 조절제. 요게 지금 109억 달러거든요. 매출액이. 보통 매출액 1조 넘으면 우리가 블록버스터 그래요. 한 제품이 1년에 1조를 팔아요. 그 아스피린 하나 정도 파는 그 전체 매출과 똑같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어떤 제약 회사가 있는데 한 제품이 1조 매출을 1조를 연간 매출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마진도 되게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제품들이 여기 보면 수두룩합니다, 지금. 이 제품들이 그래서 이게 작년에 스텔라라가 이제 만료가 됐거든요. 근데 요거를 사실 우리나라 이거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이미 바이오시밀러 만들어 놨어요. 이제 출시만 하면 돼요, 사실상. 특허만 끝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뭐 프롤리아, 퍼제타 되게 많은데 보시면 23년, 25년, 26년, 28년까지 줄줄이 대기 중에 있어요. 그렇구나. 이게 풀리면 휴미라 같은 일들이 또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만드는 회사는 기분이 안 좋아요. 이제 특허 풀리니까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근데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침투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시밀러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 중에 첫 네. 번째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오리지널 제품들이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근거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휴미라를 작년까지만 해도 90%의 처방이 이루어졌는데 네. 지금은 바뀌었다고 했죠. 이제 대체 바이오시밀러로 제조되는 약들의 처방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바이오시밀러로 제작된 약들이 오리지널 약보다 뭐 좋은 점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네. 복제약인데 똑같은 가격을 출시하면 안 되죠. 싸구나. 싸요. 아, 싸구나. 훨씬 싸요. 훨씬 싸요. 근데 어떤 제품은 비슷한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건 이제 그 제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30-40% 싸게 출시가 되고요. 네. 심지어 어떤 제품 80%.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20만 원에 내놓는 거예요. 네. 너무 그러니까 성능은 똑같은데 어. 가격은 100만 원짜리는 오리지널인데 복제약은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점진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환자 입장에서 당연히 바이오시밀러 쓰고 싶겠죠. 네, 네. 성능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건강보험, 그러니까 정부도 좋아요. 이거 보통 이런 비싼 약들은 정부 보험 들어가잖아요. 네, 네. 건강보험. 네. 그러면 비싼 오리지널 신약 쓰면 정부가 다 대줘야죠. 아. 비싼 만큼 보존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바이오시밀러 쓰면 약값이 떨어지니까 정부가 대줄 돈이 적게 들어가요.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환자랑 정부 입장에서는 바이오시밀러를 쓰면은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후보로 나와서 바이오 쪽에 관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 트럼프 후보가 지금 약값 인하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바이오시밀러 분야에는 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일단 약가를 낮추려면 싼 약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오리지널 제품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혜가 그죠. 바이오시밀러가 들어가 주는 게 좋죠. 아, 그렇구나. 그 트럼프의 제가 트럼프 정책을 보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다른 거보다도 일단 미국 사람들이 물건을 싸게 만드는 물건을 싸게 소비하길 원하는 싸게 살 수 있게. 예, 맞아요. 그게 제일 목표예요. 내수를 살리고 미국인들이 계속. 맞아요. 다른 나라는 상관도 없고 오직 미국인들이 물건을 싸게 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네, 네. 그러려면 신약도 가격이 낮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바이오시밀러가 침투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트럼프가 예전에 2018년 이제 2017년도에 집권하고 나서 네. 그 약가 인하를 그때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잘 안 되긴 했는데 여기 PBM이라고 있거든요. 처음 네.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네. 여기를 맹비난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좀 네.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보시면 그 PBM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실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만약에 내가 몸이 아파서 의사의 처방을 받으면 이제 약국 가서 약을 타고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주죠. 네. 또 부족한 거는 뭐 일반 이제 민간 보험에서도 해주기도 하는데. 근데 그 정도로 해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여기는 PBM이라는 요 조직이 하나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이 PBM은 보험회사, 약국, 제약회사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하나 들어가요. 근데 얘네가 뭐가 파워가 있냐면 의약품 등재 목록 그 권한을 갖고 있는데 뭐냐면 의사들이 이거 보고 처방을 해줘요. 여기 올라오는 걸 보고. 올라오는 리스트에 있는 네, 것들만. 리스트. 그래서 이 리스트 상위에 있으면 이걸 처방을 해주겠죠. 엄청난 권력이네요. 엄청난 권력이에요. 근데 이들이 왜 바이오시밀러를 싫어하냐면 네. 당연히 매출에 얼마씩을 리베이트가 있겠죠. 네, 리베이트가 있어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약사 입장에서도 제약사 이제 아까 휴미라 만든 네. 에브비라고 한번 생각해 네. 볼게요. 여기가 오리지널 시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리베이트를 좀 하는 거죠. PBM에 우리 거를 먼저 이거 좀 쓰게 해달라. 그렇지. 돈을 줘요. 근데 이 신약이 비싼데도 이걸 등재 목록에 올리면 의사들이 처방을 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제약사도 좋고 비싸게 처방이 돼서 매출이 많이 나오면 그 매출의 일부를 수수료를 받으니까 PBM도 좋고. PBM도 좋고. 그럼 누가 피해봐요? 소비자 피해보죠. 그래서 미국 약가가 엄청 비싸요. 맞아요. 네. 이게 PBM 제도가 이렇게 좀 돼 있어요. 우리는 없는 제도예요. 그 미국은 요런 제도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걸 맹비난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합법적인 네, 과정이고요. 합법적으로 돼 있어요. 합법적인 과정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야 리베이트 이거 뭐냐? 나 용납 못한다 이제.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만약에 당선이 되면 얘기를 또 꺼내겠죠. 그러면 이
PBM 입장에서도 네. 마냥 이거를 좀 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 리베이트 줄이라는 거예요. 네. 하지 마라. 제약사 보고 너네 리베이트 하지 마. 야, 우리가 흔히 뭐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를 생각하면 막 미국 우선주의 이래가지고 되게 뭐가 좀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사실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소비자 친화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네. 있고 PBM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한마디로 그냥 값을 이제 뻥튀기 시키는 과정이 그러니까 있는 이제 거잖아요. 신약을 비싼 걸 처방을 하게 이제 만들어 여기 놓는 등재를 거죠. 시켜놓고 와, 네. 제약사는 좋아요. 음. 제약사 입장에서 이제 신약 만들고 나서 비싸게 이거를 그렇죠. 처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의사는 이제 그 목록을 보고 처방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게 왜냐 검증돼 있기 때문에 네, 네. 가격도 가격이지만 검증돼 있으니까 이거를 우선순위로 처방을 해줘요. 네.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이제 그 트럼프는 이러다 보니까 너무 약값이 비싸니까. 근데 이거를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이오시밀러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선택지가 다양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PBM 보고 바이오시밀러도 여기 올려라, 등재해라. 이제 이런 걸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정책에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 이제 신문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네. IRA 법안이라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렇죠. 우리가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제약에도 있어요 여기에. 아, 제약도 있어요. 인플레이션 방지법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광범위하죠. 네. 우리가 네. 2차 전지 배터리만 봐서 그렇지 엄청나게 다양한 많아요. 산업이 그러니까 있겠죠. 여기의 핵심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목표도 물가 낮추자예요. 결국은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현 바이든 네. 대통령이나 비슷한 골조. 근데 여기 골자군요. 위에 보시면 만약에 재민 씨가 항암제를 미국에서 항암제를 처방을 받았어요. 아.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들죠. 근데 $8,000 이상의 자기 부담금이 나왔어요. $8,000까지는 내야 되고 네. 그 이상 나오면 어떤 구조냐면 정부가 80%를 보존을 해줘요. 오. 그러니까 $8,000 넘는 이상분에 금액, 네. 대해서 20%는 보험사가 내줘요. 와.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네네. 근데 인플레이션 방지법이 내년에 시행되거든요. 네네. 이게 이 네. 부분은. 그럼 어떻게 바뀌냐면은 $2,000 이상부터 보존을 해줘요. 좋죠 그러면. 오. $2,000 이상분을 나는 안 내도 돼요. 아, 환자는. 지금 이제 법이 바뀌면 그 전에 예, $8,000였는데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돼요. 와. 근데 이게 구조가 어떻게 바뀌냐면 정부가 그 이상 되는 거 그때 원래 법은 80%를 정부가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부는 20%만 내면 돼요. 그럼 나머지 60%를 누가 내냐면 이게 60%는 보험사가 내고요. 네. 20%는 제약사가 내야 돼요. 아, 제약사가 이제 들어오는군요. 또 내야 돼요. 그럼 네. 무슨 일이 발생해요? 보험사가 60%를 이제 자기가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늘었죠, 지금. 늘으면. 그러면 약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보험사는 부담이 점점 커집니다. 아.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보험사 입장에서도 바이오시밀러가 나와서 약값이 떨어져야 덜 내요. 그렇구나. 아, 여러모로 지금 네. 바이오시밀러 산업이 이 미국 정책의 수혜주로 지금 그러니까 올라갈 우리가 가능성이 높군요. 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가 지난 몇 년간 되게 안 좋았어요. 뭐 셀트리온 주가만 봐도 알잖아요. 너무 많이 빠져. 40만 원짜리가 막 15만 원까지 빠져 있어요. 셀트리온이 지금 바이오시밀러 네, 쪽이군요. 바이오시밀러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네. 바이오 에피스가 있는데 네, 거기 네, 네. 비상장이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저도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은 있었는데 뭔가 투자 포인트가 안 생기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주식주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대값이 생겨야 돼요. 뭔가가. 그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네.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바이오시밀러가 앞으로 괜찮아질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군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저는 사실 그 트럼프 정책보다 이게 더 세다고 생각해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이제 신약을 주구장창 밀면 네. 자기네들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네, 네. 자기 갚아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선택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예. 아니 미국 상원에서 환자를 위한 이거 질문 다시 할게요. 아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정책들이 바이오시밀러 쪽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는 근거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있네요. 이 미국 상원에서 환자를 위한 저렴한 처방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다 공통점은요. 약간 낮추자인데. 약간은 낮추자는 거구나 결국은. 기본적으로. 근데 아까 휴미라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나와 있지 휴미라가 특허를 250개를 중첩시켰어요. 하나의 특허가 아니라 여러 특허를 막 섞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네. 특허 보호가 늘어나요. 점점 기간이. 그렇죠. 아 기간이 늘어나는. 그래서 20년 동안 방어한 거예요. 아. 그럼 뭐죠? 20년 동안 바이오시밀러 못 나오는 거죠. 그렇죠. 독점인 거죠. 완전 독점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약 하나에 이런 특허 저런 네, 특허를 저런 특허 계속 붙여요. 아.
근데 그게 규제가 딱히 없어요. 네. 그럼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은 뭐냐면 특허 중첩 이제 20개만 해. 맥시멈으로. 네. 20개까지만 하고 더 이상 하지 마. 그러면 독점할 수 있는 저 연한이 상당히 줄겠네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휴미라가 250까지 늘렸는데 네. 예를 들면 20개까지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는. 네. 그러면은 이런 정책들도 역시 좀 약값을 낮추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너무 너무 이제 그 독점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건 바이오시밀러한테도 좋은 게 그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어떤 환자분이 휴미라를 지금 처방받고 있어요. 네. 근데 바이오시밀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걸 쓰고 싶은데 그거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당장 바꾸기가. 그렇죠.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애초에 내가 처음부터 바이오시밀러를 선택을 했으면 쓰면 되는데 이거 쓰다가 이걸 썼을 때 혹시라도 뭔가 문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제조 방식은 다르니까. 그렇죠. 성능은 똑같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FDA에 의해서는 교차 처방 또 임상을 따로 해줘야 돼요. 이거 쓰는 사람이 이걸 쓸 수 있는데 문제가 없는 또 임상을 또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바이오시밀러는 또 부담되죠. 시간이 임상. 오래 걸리겠네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했고 네. 검증은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그게 큰 문제 없이 이제 결론이 나는데 이번에 나오는 이 지금 그 FDA에서 고민하는 건 임상하지 말고 그냥 교차 처방해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좀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그러면 도움이 되겠네요. 바이오시밀러 바로 그냥 쪽에서는. 써버리면 되니까. 네. 그럼 바로 의사가 처방해 주면 돼요. 이제 이거 이게 더 싸니까 이거 쓰세요. 이제 지금 당장 이제 내일부터 이거 합시다. 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야,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추가 임상 없이 교차 처방이 가능하면 바이오시밀러는 침투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네요. 굉장히 편리해진. 그러니까 이 모든 거의 기본 전제는 미국은 너무 약값이 비싸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좀 장려를 하자. 네. 이 정책이 이제 결국엔 이런 법안들을 만들기 좀 시작했다. 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바이오시밀러의 시장은 미국 중심. 미국이에요. 미국이 제약 바이오 시장이 제일 크니까. 그렇군요. 이 시장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기 인도나 뭐 예를 들면 뭐 중동에서 이런 정책을 했다. 별 임팩트가 큰 의미가 없어요. 없죠. 시장이 작기 때문에. 네. 근데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 시장이 크기 때문에. 알약 하나로 1조를 벌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 참 이제 뭐 많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 대표 이 바이오시밀러 기업은 말씀하셨던 셀트리온이랑 이 삼바의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 요 정도로 꼽을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회사고 사실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거의 원조격이죠. 사실 굉장히 이제 바이오시밀러 하면은 거의 셀트리온이에요. 전 세계 뭐 거의 대표적이고 레미케이드란 이제 그 치료제가 있는데 요거를 바이오시밀러로 만들어서 이름이 이제 렘시마라는 제품 출시해가지고 되게 유명했는데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세요? 그 제가 그 이렇게 항암제 치료할 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정맥 주사를 맞으니까 그렇죠. 병원에서 5시간 맞아야 되는데 그걸 피하 주사로 바꾼 기술 나와서 그거 알테오젠이 하고 있다고. 알테오젠이 해서 이게 피하에 딱 꽂으면 기를 어떤 특성 성분이 만들어져서 흡수가 잘 되도록 만들어준다. 근데 바이오시밀러에도 셀트리온이 그 제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와, 이름이 진펜트라라고 정맥 주사가 아니라 피하 주사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침투돼가지고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물론 이제 비상장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속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24년도 기준 바이오시밀러 제품 8개 지금 허가를 받아서 지금 이제 7종을 이제 출시한 또 바이오시밀러,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과 이제 가장 경쟁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말 큰 기업들이 이걸 되게 잘하고 있고, 이 두 회사 시총 합치면 100조예요. 셀트리온 40조, 삼성 바이오로직스 물론 CDMO 들어가 있지만 합치면 이제 이 회사가 60조니까 100조짜리.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이들이 잘 되면 우리나라 사업이구나. 시장에도 좋은 거죠, 사실. 그러네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앞으로 계속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전 좋을 그러게요. 것 같아요. 바이오는 사실 뭐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이 화학 쪽이 점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바이오, 뭐 생물 이쪽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 쪽을 사실 좀 멀리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분명히 근거가 있고 이 시장이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으며 시장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보면 분명히 공부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시점을 잘 찾고 기업을 잘 찾으면 이게 생각보다 투자에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바이오시밀러만의 어떤 특징들. 네. 근데 분명히 좀 경계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네네. 뭐냐면 이게 오리지널 신약이 딱 이제 특허 풀리는 걸 대기하는 제약회사가 되게 많아요. 많죠. 근데 만들긴 물론 어렵지만 네.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많겠죠. 전 세계 많은 회사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져. 음. 거기서 이겨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네. 그래서 이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가 다른 글로벌 회사랑 어쨌든 경쟁에서 계속 이기는지 네. 그걸 계속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매분기 매출 확인하셔야 돼요. 매출을. 근데 이 바이오시밀러가 정말 괜찮은 사업인 게 뭐냐면 영업이익률이요 기본 30% 이상 나와요. 와. 많을 땐 50%까지 찍혀. 영업이익률이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진짜 알짜배 네, 고부가가치 굉장히 산업이네요. 고부가치 산업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마진인데 어쨌든 경쟁이 좀 치열할 수 있다는 네. 거. 그리고 정부 정책에 좀 의존하잖아요. 영향 많이 받죠. 그래서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 만약에 갑자기 야 그러네. 우리 신약 위주로 가자. 이러면 이제 또 큰일 나는 거죠. 야, 시밀러 잠깐 멈춰봐. 일단 네. 신약. 그러니까 그런 정책도 항상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갑자기 바뀌면 네네. 이게 당연히 미국 정책을 우선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 그리고 바이오는 어쨌든 투자하기가 만만치는 않아요. 예, 워낙 이제 어렵죠. 예, 그렇죠. 리스크들도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바이오도 어쨌든 하반기에 되게 긍정적으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만 다만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레버리지 투자는 하지 마시고. 예, 그렇죠. 예, 좀 어느 느리기도 정도, 하고 예, 이 산업 느리기도 자체가. 그리고 특히 신약 개발하는 회사 투자할 때 주의하실 게 네. 만약 실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임상 근데 바이오시밀러는 그런 리스크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바이오 전체적으로는 너무 무리하게 뭐 미수나 신용 이런 게 빚내서 하지 마시고 자금에 일부 자금에 좀 한정돼서 이렇게 네. 투자를 합리적으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확실한 시장이긴 하지만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야 내가 오늘 여기다가 셀트리온 넣고서 난 템버거 가자 이게 안 됩니다. 네.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투자를 하시기를 저희가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쪽 이야기만 들어도 좀 이렇게 하반기가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2차 전지와는 또 다른 시장이 펼쳐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산업, 새로운 회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발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이게 그러면 그런 건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밀러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저 특허가 묶여 있는 게 제조 공식이 묶여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제품 자체가 아, 이거를 치료하는 이제 그 휴미라라는 이 제품이 있어요. 네, 요 치료제 거기에. 근데 얘네가 이제 이 제품을 특허로 보호를 해놓는 거예요. 제품 자체를. 근데 어쨌든 똑같은 제품이에요. 제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휴미라 이렇게 있어. 특허가 풀렸어. 네. 그럼 이 제조 공식도 그냥 풀리는 거 아니야? 아니 제조 공식보다는 이 제품을 만드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포 치료제이기 때문에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못 만들어요. 똑같이 결국 어떤 다른 회사도 회사에서 만들 수 방법이 없구나. 없어요. 왜냐하면 세포를 배양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거는 어쨌거나 그 자체부터가 틀려요. 그건 어쨌거나 다른 회사가 휴미라한테 달라고 할 수 네,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달라고 해도 못 만들어요. 만든 방법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근데 효과가 휴미라를 결론은 똑같이 만들어져요. 결론은 바이오시밀러가. 네. 그 공식 문제가 아닌 근데 거구나. 아스피린은 공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대로 그냥 베끼면 돼요. 그래서 그걸 바이오시밀러. 제너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진이 얼마 안 돼요, 그거는. 그럼 결국은 결과만 똑같으면 세포 배양 니네가 알아서 해. 네, 그 그 권리 제조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